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힘겨운 나날을 보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시련 가운데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 여러분도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감 따라서 하루하루 열악한 환경 가운데 휴대폰으로 찍어서 사실은 나라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부족한 사람이 목소리를 조금 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앞으로는 정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 한번 따라 정직.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자격도 정직이 돼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통령의 조건도, 대통령의 기본도, 대통령의 정신도, 대통령의 덕목도 정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정직해야 정직한 정부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직해야 정직한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정직해야 정직한 나라 만들 수도 있고 정직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초기부터서 이념 논리에 빠져서 오늘까지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념 논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갈수록 국론이 두 쪽으로 지금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분단 국가로서 허리가 딱 잘라져 있는데 또 우리끼리 또 이것이 딱 잘라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참 아닌 것 같아도 또 건강한 나라 같아도 속으로는 골물대로 골마서 점점 더 극단을 치닫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짐으로 전 인류가 공산주의는 아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다 거짓 신세가 되는 거예요. 루마니아나 베네수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중국의 등소평이라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공산주의보다는 노선을 조금 반쯤 선회해서 우리가 잘 살았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등소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통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우리는 마오쩌둥이라고 그러죠. 마오쩌둥 때문에 수많은 사람 죽었어요. 중국. 그런 못된 놈을 좋은 놈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해갖고 나라 망합니다. 안 돼요. 이건 전 인류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이 약간 사실은 옛날 공산주의에서 반쯤 이제 섞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패권 다툼으로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때 늦은 이념 갈등으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진한 이념 대립으로 다른 나라는 다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인데 이념 대립을 해먹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구시대 산물인 이념의 중병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를 치료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 엄청난 난제를 치료할 어떤 묘책이 없을까요? 이 엄청난 불치병을 치료할 묘안이 없을까요? 이 엄청난 고질병을 치료할 해법이 없을까요?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당시의 영적 상태는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고칠 수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 30장 1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그랬어요. 고칠 수가 없어. 너무 중병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 갈등에요 중병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리더십의 사람이고 바르게 하자는 사람이다. 바르게 하자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념 갈등을 고칠 수가 없는 상태가 왔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심각한 것을 응급처치라도 치료할 약이 없는 거야. 약이 없어. 예레미야 30장 13절 보니까 그래서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할 약이 없어. 광화문에서 아무리 확성기 되고 외친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도 마땅할 특효약이 없는 게 가장 불안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념으로 병들어도 고칠 약이 없어요. 약이. 뭘로 고칠 수가 없어. 너무나도 우와 좌의 지금 간격이 너무나 첨예하게 지금 갈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불치병 걸린 이스라엘을 고칠 약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신앙에서 시온 신부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딱 치료할 방법. 종교신앙에서 시온 신부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내 상처가 나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이. 이념 논리로 각기각층의 병들어 있는 대한민국을 명쾌하게 치료할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없어요. 명쾌하게 치료할 대책이 없고 묘안이 없고 묘책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양약이 없어. 우리나라 치료할 특효약이 지금 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특효약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나에게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정직한 정치하면 이념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정직한 정치하면 이념보다 월등하니까 다 씻은 듯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에게 그 비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치료약을 정직이라는 치료약을 우리 주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복음성가에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런 복음성가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이념 문제가 변할 문제는 또 아무쪼록 이념 문제 해결할 방법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2절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날 길은 예수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정직입니다. 정직. 주님은 저에게 정직 정치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정직 정치하면 깨끗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정직 정치하면 씻은 듯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정직한 정치하면 건강한 나라, 뭔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갈등 구조 때문에 1년에 약 150억 이상 손해를 봅니다. 내일 여러분 꼭 저희 한번 방송을 한번 듣기 바랍니다. 정직은 얼마나 부가가치가 큰지를 제가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나라가 이념에 병들면 국민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념에 병들면 국민이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이념에 병들면 애꿎은 국민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이념에 병들면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이념에 병들면 국민이 그 짐을 져야 돼요. 국민이 희생을 해야 돼. 누가 희생을 한다? 그다 저거 국민이 희생해야 한다니까. 나라가 이념에 병들면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결정타가 6.25입니다. 6.25. 왜 그걸 모르십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저는 여수 사람이라고. 여수 순천 사람들은 여순 반란 사건 때에 또는 여순 사건 때에 처음에 반란군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죽었어. 피로 막 물들었어. 그 다음에 반란군들 토벌 때문에 또 피로 물들었어요. 마지막에 또 6.25가 나가지고 그때는 또 공산 이북 사람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6.25 또 쓰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분단국가가 되어서 70년 동안 불행을 겪고 있는데 또 이념 논리야. 그렇지 않아도 허리가 잘려서 70년 동안 비극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누가 앞으로도 이 매듭을 풀어야 하는데 먼저 참 남한에 산 우리끼리라도 국론을 반드시 정직한 정치로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뭔 정치로? 정직한 정치로. 이 문제를 풀지 않고 통일이 된다면 6.25 버금가는 더 큰 내전을 겪을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두렵고 떨릴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킬링필드 저 영화 안 봤습니까? 베트남 안 봤습니까?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을 또 쳐내야 돼. 그게 뭔 짓거리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념 논리에 이 문제를 풀지 않냐고 통일이 된다면 그 다음 모든 것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해방 후 우리나라 상황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나라는 통일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념의 중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념의 중병을 풀기 위한 비법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이념의 중병을 말끔하게 쓸 묘책이 정직입니다. 정직하면 우파나 좌파나 다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정치 해보세요. 누가 따지지도 못해요. 정직한 정치해야 돼. 이념의 중병을 해결할 길이 정직이고 뛰어넘게 하는 거, 넘을 수 있는 것이 정직이고 이념 중병을 타개시키는 것이 정직이고 이념의 중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정직이고 이념의 중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정직한 정치입니다. 이념의 중병에서 탈피하게 하는 것도 정직한 정치예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정직한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 돼. 정직한 정부 만들 대통령이 나와야 돼. 정직한 나라 만들 대통령이 나와야 돼. 정직운동으로 나라를 치료할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 대통령의 강력한 결심, 대통령의 강력한 용단, 대통령의 통큰 각오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정직운동할 대통령이 나와서 정직한 정부를 만들면 5가지가 좋아지게. 5가지가. 첫째, 정직한 정부가 되면 정치계인 국회가 건강해질 겁니다. 국회가 건강해져요. 선진화법 1000만 번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선진화법 때문에 또 문제야. 박근혜 정부 때 선진화법 만들었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정신 빠진 사람들이야,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통치 안 할 때는 또 좋은데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이제 그거에 발목 잡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선거법 100만 번 고쳐봤자 또 당장 문제야. 이번에 그냥 막 여야 선거법 고쳐가지고 몇 달, 두 달도 안 돼서 괜히 고쳤네. 그게 뭐, 국회의원들 여러분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거의 법조인이 들어가서 법만 만들어.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그 법 올무에 걸려서 죽어.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도 지나친 선거법이야. 선거법보다는 정직한 정치를 해야만 돼요. 그럼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살게 될 겁니다. 정직한 정부가 되면 두 번째로 언론 방송이 건강해질 겁니다. 언론, 신문, 방송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건강해집니다. 저는 옛날에 앞전에 때도 마찬가지고 각 정부마다 자기 입맛에 맞도록 언론 통제를 약간 지금도 마찬가지 다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냥 중병이 들도록 중병이 들었어요. 정직한 정치하면 언론 방송인들이 편하게 될 것이고 언론이 건강해져요. 방송이 건강해져.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고 보는 방송. 저도 옛날에 한번 MBC 때문에 개척교 할 때에 여수 단비교회인데 여수 다미교회로 MBC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6년 있다가 교회가 망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자세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직한 정부 되면 언론과 방송이 건강해져요. 세 번째, 정직한 정부가 되면 사법부가 건강해지고, 사법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판결하는 것이 많아. 검찰도 마찬가지고 사법부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사법부가 정부의 꼭두가시 노릇하기 쉬운 바로 기관이 사법부 되기 쉽습니다. 사법부가 건강해져요. 정직한 정부하면 교육이 건강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요, 교과서 역사책 아주 기구망장합니다. 기구망장해. 그러고 또 이제 정권 바꿔지면 또 역사책 바꿔야 돼. 이거 재앙입니까? 학자들이 그렇게도 양심이 없냐고. 국사학자들. 당신들이 이거 도라이 아닙니까? 학자 양심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우파가 잡을 때는 우파 쪽으로, 좌파가 할 때는 좌파 쪽으로.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교육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육부도 이념 논리에 따라 요동치고 있어서 이거 안타깝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정부가 되면 사회가 건강해. 정직한 정부가 되면 사회가 건강해져요. 야, 내일 이제 한번 여러분 저 강의 한번 꼭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강화문 시위대 학생들 소리가 서울을 진동했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들까지 생방송으로 자세하게 날마다 했지만은 정직한 정부가 되지 않은 이상은 장이야 그러면 또 멍이야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정직한 나라, 새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새 나라의 국민들은 정직하게 삽니다. 서로 믿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라가 건강하려면 정직운동이나 됩니다. 나라가 국가가 건강하려면 정직운동이나 돼요. 국민이 건강하려면 정직운동이나 돼요. 이제는 민족의 구심점이 홍익인간 대신 정직이 돼야 되고, 민족의 핵심이 홍익인간이 아닌 정직이 돼야 돼. 민족의 중심이 정직이 돼야 되고, 이념이, 자존심이 이제 정직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직이 건강한 나라 만드는 보약이고, 정직이 건강한 나라 만드는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정직이 건강한 나라 만드는 양약입니다. 양약. 정직이 건강한 나라 만드는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지만 우리가 좀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탄력만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디 가면 제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노래를 제가 정규로 불러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정직,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정직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정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정직. 저는 이 정직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아무리 누가 안 알아줘도 정직 운동하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면해도, 누가 나를 병신 육가부 한다 그래도 제가 정직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제가 정직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 빠진 놈이라고 욕해도 저는 정직한 정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소리를 앞으로 계속 높일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불안한 시대를 넘어서 불길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은 누구도 못 믿는 시대,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이념 논리에 빠지면 더 불신이 빠져. 못 믿으니까 서로 좌인지 우인지. 그래서 양민들이 많이 죽은 거 아닙니까? 더. 그래서 다가오는 시대의 하두는 당연히 앞으로 보세요. 정직이 될 겁니다. 정직. 앞으로 전 세계 화두가 정직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정치권도 당도 당이 뭡니까? 안 필요 없어. 앞으로 당들이 나에게 뭔 도움이 되고 뭔 유익이 됩니까? 당도 아무것도 아니야. 정직한 정치가 필요해. 정직한 정치가 여당이고 여당이고 아무 소용없는 거. 정직한 정치하면 인재들 막 모아들 겁니다. 인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편만 하려고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패거리 정치. 이제는 정직이 앞으로 정치를 살릴 겁니다. 인류가 살 길은 정직 정신이고, 인류가 살 길은 정직 정치고, 인류가 살 길은 정직 운동입니다. 이제는 정직으로 세계 흐름을 우리가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이제는 정직으로 시대 조류를 한번 바꿔봅시다. 미래는 투명 사회가 되어서 정직이 안 되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우리나라 살 수 있고, 우리나라 희망이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나라가 되면 세계를 선도할 겁니다. 정직한 나라가 되면 경제가 올라갈 겁니다. 정직한 나라가 되면 국민이 건강해져요. 정신이 건강해지고 범죄가 줄어들고, 정직한 운동이 일어나면 국민이 행복해지고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되고 국민의 마음이 뿌듯해지고 애국심도 길러지고, 정직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할 겁니다. 자나깨나 불조심도 필요하지만 자나깨나 정직 운동합시다. 꺼진 물도 다시 볶기도 해야 되겠지만 정직 운동을 계속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제 제가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직한 나라 건설 위해서 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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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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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직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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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정직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 행동하자! 행동하자! 뭉치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직이 우리나라 특효약입니다. 정직한 정치할 지도자가 우리나라 양약입니다. 양약. 차기 우리 좋은 정직한 지도자 한번 뽑읍시다. 정직한 정치할 대통령 뽑읍시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